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직업분리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차 개정분에 그 한국 표준 직업분류 7차 개정이 됐다고 그랬죠. 자, 그러나 이제 직업분류 부분은 기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업분류라는 첫 번째 일반적인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분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다수직업 종사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서 배열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업 분류를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자, 네 가지를 한꺼번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직업 분류는 첫 번째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직업분류의 원칙에 들어오지 않으면 직업분류로 보지 않겠다라는 게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포함되지 않으면 직업분류에 아닌 거죠. 그죠? 배타성은 하나의 직업은 하나의 직업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지 다른 직업과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배타적이라는 거죠. 나는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직업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다른 직업과 똑같네? 그럼 어떻게 돼? 직업 분류의 원칙이 깨지는 거죠. 그죠? 하나의 직업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그 직업이 갖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배타성입니다. 예. 자, 그래서 교재에는 포괄성의 원칙,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는 어떤 수준에서든지 분류에 포괄되어야 한다. 특정한 직무가 누락되어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그 얘기가 그 얘기고요.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서든 같은 직업 단위로 분류되어야 한다. 점입니다. 하나의 직무가 동일한 직업 단위 수준에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배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같은 특징을 가진 게 똑같은 특징을 가졌는데 여기서는 저렇게 부르고 여기서는 뭐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직업이 두 개 똑같은 직업인데 다른 이름 물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분류가 뒤죽박죽이 돼버리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포괄적 업무에 대한 겁니다. 포괄적 업무에 대한 건 첫 번째가 이 포괄적인 업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 사장이 관리자이면서 그 다음에 서비스 종사자이면서 또 단순 노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리자는 이제 식당 종업원 전체를 관리하는 게 관리자의 업무죠. 그 다음에 서비스 종사자는 뭐야? 손님이 오시면 응대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음식 날라야 되죠. 그런 것이 서비스 종사자죠. 그건 뭐 판매 종사자가 될 수도 있죠. 그 포장을 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판매 행위를 하니까. 그 다음에 뭐 가끔씩 돌아다니면서 식당 청소를 한다. 그러면 단순 노무 종사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포괄적인 업무라는 거예요. 그런 포괄적인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직업을 분류할 것이냐 이거. 첫 번째가 그래서 주된 직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주된 직무는 뭐냐? 관리자냐? 혹은 서비스 종사자냐? 그래서 관리자라면 식당 사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은 뭐다? 관리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상급 직능 수준. 자, 빵집을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빵집. 빵집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 관리자 역할도 하죠.
두 번째, 빵을 판다 그러면 판매 종사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손님들이 오면 응대도 하고 또 빵을 또 설명도 하고 이런다. 그러면 어떻게? 서비스 종사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빵을 만들어 제빵도 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소도 하면 단순 노무 종사자죠. 자, 어쨌든 등등등 서빙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 많은 일을 하는데 어떤 게 주된 직무냐죠. 근데 이 사람이 사장이지만 종업원 한 두세 명 두고 하는데 본인이 빵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는 빵 만드는 게 가장 주된 직무고 시간도 가장 많이 쓰고 노력도 가장 많이 하고 내가 가진 어떤 노하우라든가 기술을 제일 많이 쓰는 거다. 그럼 뭐야? 이 사람의 주된 직무는 제빵사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시간, 그 다음에 노력, 그 다음에 기술 이런 다 모든 것들을 봤는데 요것도 뭐 예를 들어서 50점, 그 다음에 판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합치니까 50점 똑같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분류 순서를. 두 번째로 봤을 때 최상급 직능 수준은 뭐냐 이거죠. 판매와 제빵이라는 걸 봤을 때 판매직과 제빵사라는 걸 봤을 때 어떤 게 직능 수준이 높으냐? 똑같다는 거죠. 제2 직능 수준이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생산 업무. 예, 생산 업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라는 것보다는 제빵이라는 게 생산 업무의 우선이겠죠. 그럼 이 사람의 직업은 여기까지 와서 이제 봤을 때 제빵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포괄적 업무 종사자의 직업 분류 순서입니다. 원칙이면서 순서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통은 직업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까지 올 수는 있겠죠. 거의 뭐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 직업 분류가 끝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한다? 세 번째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다음은 다수직업 종사자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겠죠. 자, 다수직업 종사자는 첫 번째가 취업시간 우선이다. 두 번째는 수입이다. 세 번째는 조사시 최근 직업. 조사 시점 대비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인데 근데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해요. 교수도 하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원래는 이 사람이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야. 근데 집에서 의대 가라 그래서 간 거야.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림도 그려. 화가 활동도 해. 근데 시간으로 봤더니 이거는 월요일, 수요일 요것만 해. 교수는 화요일과 목요일만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취업 시간으로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치과 의사인지 교수인지를. 거기다가 이 화가라는 건 또 금요일과 토요일까지 요 이틀간은 화가 활동만 한대요. 그럼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첫 번째가 이제 시간으로 봤는데 똑같이 하루에 8시간씩만 보자. 그러면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수입. 치과 의사로는 예를 들어서 월 500을 벌고 교수로는 300을 벌고 뭐 화가로는 100만 원을 번다. 이렇다면 간단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수입이니까 치과 의사겠죠. 근데 이 두 번째까지도 똑같다.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씩 번다. 근데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한 20년 된 직업이고 이건 한 10년 전부터 했고 이건 최근 5년 전 시작했다. 그러면 요렇게 수입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다면 어떻게 된다?
최근 조사시 최근 직업. 그러면 이 화가가 최근에 시작한 직업이잖아요. 이 사람의 직업은 화가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수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수입이고, 세 번째가 조사 시점 대비 최근 직업이라는 거죠. 이렇게 분류 기준을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서 배열의 원칙은 뭐냐? 일반적으로 그 직업을 분류할 때 어떤 직업을 그러면 1번으로 먼저 줄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어떤 애에 대해서 걔를 1번으로 번호를 지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름 가나다 순으로 할 것이냐 혹은 키 순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어느 학교는 키 순으로, 야 서봐. 옛날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야 나와 서봐 해가지고 키 제일 작은 애부터 제일 큰 애까지 그냥 번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그래서 제일 작은 애들이 번호 1번인 경우가 많았었다라는 거죠. 혹은 어떤 학교 가면 가나다 순으로 그냥 무작위로 가나다 순, 그러니까 뭐 강씨부터 시작해서 뭐 홍씨나 한씨가 이런 등이 제일 나중 번호를 받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순서를 정할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는 한국 표준산업분류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가 알파벳으로 돼 있어요. A, B, C, D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A 산업에 나와 있는 직업을 가장 먼저 주자. 직업 분류할 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게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수와 일반이 있다면 특수부터 먼저 주자는 거죠. 특수한 걸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를 부여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생명과학 연구원을 먼저 위치시키고 곧이어 자연과학 연구원을 배열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보다는 생명과학이 특수 분야라는 거죠. 그렇죠? 특수는 먼저 주고 일반은 그 다음에 준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용자 수, 그 다음에 직능 수준, 직능 유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직업 분류 순서를 배열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업 분류 이거 아주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이 나올지 아니면 포괄적 업무 분류 순서가 나올지 아니면 다수 직업 종사자에 대한 분류 순서가 나올지 아니면 순서 배열에 대해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직업 분류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특정 직종의 분류 요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관리 및 입법적 기능 수행 업무 종사자다. 그래서 행정관리 및 입법 기능 수행하는 자는 대분류 1번 관리자에 분류된다라는 거죠.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직무 수행을 관리 감독하는 직무에 평균 근무 시간의 80% 이상을 종사하는 자만을 관리자로 분류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업을 겸업한다라는 거는 영업 부서의 부서장이다 그러면 부서원들만 관리하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 같으면 그냥 관리자예요. 근데 영업부서 부서장이든 팀장이든 그 사람도 같이 나가서 영업을 뛰면서 한다. 그럼 어떻게 돼? 현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관리 감독 업무의 80% 이상을
이상을 해야 관리자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영업주와 고용주의 직종이에요. 자영업주하고 고용주라는 건 직업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거지. 예. 김 사장, 뭐 이 사장, 이거 직업이 아닙니다. 사장이라는 직업 있나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영업주나 고용주는 수행되는 일의 형태나 직무 내용에 따라 정의가 아니라 고용 형태 또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정의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직업 분류에서는 자영업주 및 고용주의 직업은 그들이 주로 수행하는 직무 내용이 관리자가 하는 일과 유사한가 아니면 동일 분야에서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와 유사한 일인가 하는 거를 갖고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업무 종사자 얘기할 때 식당 사장이라든가 빵집 사장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한다? 주된 직무 우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 중 투자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직무로 분류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예로 나와 있는 게 게스트하우스, 민박, 음식점, 카페 등의 소규모 업체 운영자들은 관리가 주된 업무가 아닌 요리라든가 웨이터처럼 하는 일이 주된 업무에 따라 분류해야 된다는 거죠.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청소가 제일 많은 일을 하겠죠. 사장이라는 직업이 아니라 청소직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 직업 분류로 본다면. 그 다음에 음식점은 뭐예요? 조리사죠, 조리사. 음식을 주로 만드는 사람이다. 음식점 사장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조리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독 직종. 반장 등과 같이 주로 수행된 일의 전문 기술적인 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자는 그 감독되는 근로자와 동일 직종으로 분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일을 하면서 단지 감독이라는 완장만 차고 있다. 그러면 그 일하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생산 공장이에요. 생산 공장에 A조 조장이야. 근데 이 사람도 생산 업무를 해. 단지 조장이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관리자예요? 생산직이에요. 생산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 및 개발 직종.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구 및 개발 업무 종사자는 대분류 2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그 전문 분야에 따라 분류되면 되는데 다만 연구자가 교육에 종사할 경우에는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으로 분류해준다는 거. 군인 직종. 군인은 무조건 다 군인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기능원과 기계 조작원의 직무 능력 관계는 이게 이제 대분류 7번과 8번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어서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직업 분류에서는 이러한 직무 능력 형태의 차이를 반영해서 대분류 7과 8을 설정했다. 대분류 7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목공예원, 도자기 공예원, 보석 세공원, 건축 석공, 전통 건물 건축원, 한복 제조원 등과 같이 장인 및 수공 기계성 직업을 분류했고 대분류 8에는 주로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는 제품의 가공을 위한 기계 지향성 직업, 그러니까 기계를 다루는 거. 7번은 주로 수공성 그런 걸로 분류됐다라는 거죠. 어쨌든 8번에 관련된 최근은 전자제어 기술과 자동화 기기의 발전에 따라 기능 직무 영역이 축소되고 조작 직무 영역이 증가하는 추세다. 어쨌든 기계 발전에 따라서 조작 직무 영역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능 수준과 아동 돌봄 관련 직종 분류는 영유아 관련 종사자인 대분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이하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는 전문가 및 그냥 관련 종사자였는데 거기 밑에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카페, 타가기관 등에서 보육 관련 시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서비스 종사자. 그러니까 위에 있던 아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냥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는 어떻게 해요? 전문가에 속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동 보육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 카페라든가
타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서비스 종사자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전문가의 영역을 제공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능 수준과 음식 조리 및 준비 관련 직종 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주방장과 같이 그 관리자 역할을 하느냐, 단순하게 음식을 만들거나 조리하는데 그냥 보조로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조리하는 직업 중 대분류 2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이하 주방장은 조리법을 정하고 새로운 메뉴 요리를 개발하는 한편 조리 관련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자로서 관리자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 4번 서비스 종사자 이하 조리사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하지만 주방장의 감독 또는 정해진 조리법에 따라 음식을 조리하는 생산 측면의 직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조리사라도 주방장같이 관리자로서의 조리사냐, 아니면 그냥 음식 만드는데 전적으로 그 일에 종사하는 조리사냐에 따라서 2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속할 수도 있고 4번 서비스 종사자에 속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단순 노무 종사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 푸드 준비원이라든가 주방 보조원은 뭐다? 예, 똑같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단순 노무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자,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데 주방장은 일반 조리사가 있고,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패스트푸드 준비원과 주방 보조원이 있다. 똑같이 주방에서, 식당 주방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지만 또 음식을 만드는 거와 관련돼서 일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2번이죠. 2번 전문가 및 종사자에 속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뭐다? 4번 서비스 종사자에 속한다라는 거죠. 또 이 사람은 뭐예요? 단순 노무 종사자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같은 일이지만 같은 공간에서 뭐 비슷한 일을 하지만 이렇게 직업 분류가 완전히 대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류 체계와 분류 번호입니다. 그래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1번 관리자, 2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등등등등, 9번 단순 노무 종사자, A 군인, 이런 식으로 대분류가 10개예요. 대분류가 여기 9개하고 여기까지 해서 10개라는 거죠. 대분류 10개, 중분류 있고 소분류 있고 세세분류,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분류 10개, 중분류 52개, 그 다음에 소분류 156개, 세분류 450개, 세세분류 1231개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분류는 이렇게 숫자와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직업 분류는 세 분류를 기준으로, 분류 기준은 이 세 분류라는 거죠. 아니, 세 분류가 왜 나와? 세 분류, 그 다음에 세세 분류가 있다면 직업 분류의 기준은 이 세 분류를 가지고 기준을 상위로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가 있고 하위로 세세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위에는 소, 중, 대로 되어 있고 하위 분류는 세세 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대분류 10개, 중분류 52개, 소분류 156개, 세분류 450개, 세세분류 1231개로 되어 있고, 분류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 알파벳 A로 표시하며 대분류 한 자리, 중분류 두 자리, 대분류 한 자리, 중분류 두 자리, 세분류 세 자리, 소분류 세 자리, 세분류 네 자리, 세세분류 다섯 자리, 이렇게 분류 코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 분류에 포함된 끝 항목의 숫자 9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류 코드가
1, 2, 3, 4라는 분류 코드가 있다. 그럼 이제 1, 2, 3, 4, 9가 있다. 그러면 이 4까지 와 있는 이 뭐 무슨 직업이 있다. 거기에 여러 가지로 1, 2, 3, 4, 1, 2, 3, 4, 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세세 분류가 들어갈 텐데 여기에 딱 그냥 9번이다. 그러면 1번도 2번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를 다 묶어서 그냥 9번으로 끝자리를 9번으로 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자리 0은 분류 수준이 더 이상 세분되지 않는 직업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거 기준으로 본다면 1, 2, 3, 4라는 직업 분류 코드가 있다. 그러면 1, 2, 3, 4, 1이 있고 1, 2, 3, 4, 2 이게 세 분류 코드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세 분류 코드로 간다면 한 자리 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5자리니까. 그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분류할 게 없어. 그럼 1, 2, 3, 4, 0 하고 끝내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업 대분류 개념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대분류 설명하면서 했지만 대분류 1번이라는 건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래서 기업의 관리자든 뭐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뭐 하나의 기관의 기관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처럼 공동체를 대리하여 법률이나 규칙을 제정하고 정부를 대리하며 정부 및 공공이익이나 이익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지휘 조정한다. 이게 이제 1번 관리자의 개념이라는 거죠.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 직무를 수행한다.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직무 시간의 80% 이상을 다른 사람의 직무를 분석, 평가, 결정하거나 지시하고 조정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본다는 80% 이상을 현업을 겸할 때는 80% 이상의 시간을 관리자 업무에 쓸 수 있어야 관리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주로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자문, 지도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라 한다. 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해서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등등등등 그런 연구 관련직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3번 사무종사자 말 그대로 사무 쪽에서 일하는 분이죠. 그다음에 4번 서비스 종사자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거. 그다음에 판매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6번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말 그대로 농업, 임업, 어업 중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을 숙련종사자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7번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는 말 그대로 그 기능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요. 8번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주로 장비,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단순 노무 종사자는 말 그대로 단순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분류 A는 군인이죠. 그래서 의무 복무 여부를 분문하고 현재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군인을 말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은 직업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 직업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정보 취득의 제약 등 특수 분야이므로 직무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을 중심으로 분류하고요. 국방과 관련된 정부 기업에 고용된 민간인, 국가 요청에 따라 단기간 군사훈련 또는 재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소집된 자 및 예비군은 군인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능 수준은 제2 직능 수준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다음은 2절 한국 고용직업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고용직업 분류.
한국 고용직업분류라는 건 지금 이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한국 표준직업분류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왔느냐? 요거는 국제 표준직업분류에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 실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문가니 준전문가니 이렇게 표현하나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뭐 어떤 일에? 그럼 뭐 나는 장사에 판매직이야. 뭐 나는 사무직이야. 뭐 이렇게 격리직이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실정에 맞게 직업 분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다? 한국 고용직업분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 한국 표준직업분류는 직업 관련 통계조사를 통해서 직업구조 파악을 위한 것이나 한국 고용직업분류는 직무 유형에 따라 교육 및 자격 요건, 작업 환경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알선 등 노동시장 직업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 한국 표준직업분류는 대분류 중심이에요. 근데 한국 고용직업분류는 중분류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분류 중심이다 보니까 직능 수준 우선인 거죠. 높낮이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직능 유형 중심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 표준직업분류는 주로 통계에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이거는 직업 알선에 주로 활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표준직업분류는 통계청에서 주로 만들어서 전 부처에서 쓰는 거. 요거는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만들어서 주로 이제 노동시장에서 쓰이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고용직업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개념 말씀드렸고요, 좀 전에. 그다음에 목적은 뭐냐? 구인, 구직 등 취업 알선을 위한 직업정보 제공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 직종 선정 등에 활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 분류의 원칙은 직능 유형 중심이다. 지울게요. 그래서 직능 수준이 아니라 직능 유형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중분류 중심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계성을 유지했다. 어디와 연계성? 한국 표준 직업분류와 연계성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세분류 단위에서 한국 표준직업분류 세분류 단위에서는 한국 고용직업분류 명칭과 같습니다. 단지 분류하는 체계가 다를 뿐인 거죠. 그 다음에 분류 기준은 표준직업분류를 기초로 직능 유형에 따라 재분류했고 유사한 형태의 직무를 하나의 대분류에 배열한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표준직업분류 세분류 단위에서는 연기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요. 대분류보다는 중분류가 중심이다. 분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분류 체계는 대중소세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는데 대분류 단위는 거의 쓰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밑에 있는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대분류 코드 1번 관리직, 2번 경영재무직, 3번 사회서비스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중분류 코드 01번 관리직부터 시작해서 24번 군인 이런 식으로 중분류 체계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성체계는 4자리로 구성되어 있고 대분류가 7개 되어 있고 중분류 24개, 소분류 139개, 세분류 429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국 표준 산업분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